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 때문에 유독 짧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힘내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지수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080에서 3,180포인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0% 상승한 3,13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한 1,0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형께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주말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혼조세로 좀 마감을 좀 했죠. 그리고 계속 헝다 이슈를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폭락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도 반등으로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헝다 이슈는 이미 그 유럽 은행 총재도 ECB 은행 총재도 그렇게 유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연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 내에서의 그 문제지 이게 이제 크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파생 상품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연속적인 부도 사태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급락하면 아닌 건데 시장이 급락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폭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도 만약 이게 크게 박살날 생각이었으면 벌써 일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그냥 이 부분은 일단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주말에 확진자 숫자가 3,600명이 돌파가 되면서 많은 확진자 숫자 때문에 이제 4,000명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위기감 속의 기사들은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와 공전으로 위드 코로나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중증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태로의 그런 이제 중증 이상의 이제 환자가 속출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다음에 사망자들이 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일단은 그 이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소비주들 보게 되면 안 빠져요. 그렇죠? 소비주들 오히려 오늘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플러스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은 죄다 빨간색입니다. 지난주에서도 계속 엔터주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관련돼서 K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뭐 세계에서 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지금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된 K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도 표적 종목 갖고 나왔거든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일단 양호하게 움직여주죠. 일단 저점을 잘 지지해주고 있고 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마무리를 하고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3분기 실적 발표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 1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의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그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소비주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사들들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항공주들 실적 기대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뭐 음식업종 같은 경우도 뭐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식품료들 가격 인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가 3분기, 4분기에 또 나올 거고요. 그 외에서도 뭐 엔터주들도 이미 YG엔터가 실적 발표를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도 했지만 이제 3분기에서도 좋아질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할 거다라는 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업종들의 흐름들이 3분기, 4분기까지도, 그러니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오늘 기사 보면은 그 운임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제 운임 관련주들, 그래서 해운업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기대감에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쪽은 소비주예요, 소비주. 항공, 카지노,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뭐 그 다음에 뭐 음식업종,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엔터주, 뭐 이런 애들, 영화, 이쪽 애들이 일단은 실적들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시장도 뭐 3,200 여기만 돌파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감에 3,200 돌파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시장이 빠질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남북교역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여전히 좀 이어지는데, 그래도 순환매 쪽으로 소비주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빨간색입니다.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워낙 바닥에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쪽에 순환매를 계속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련된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상한가 2번 치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쇼박스도 그 관련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포함은 돼 있지만 결국은 뭐 영화 제작 관련된 종목으로 콘텐츠 제작, 그래서 K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지만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아쉽게도 딱 두 호가 차이로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J 콘텐츠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J 콘텐츠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오늘 4.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뉴라든지 요것도 이제 콘텐츠 제작, 드라마 제작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인데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대원미디어뿐만 아니라 오늘 키스트 초록뱀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순환을 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기대가 되니까 이쪽 K 콘텐츠 관련주들 일단 오늘 흐름 좋아 보인다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시장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 대응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기대감에 맞춰서 시장도 일단 박스권인데 급락세는 나오지 않으니까 3,200이 안착이 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근데 3,200이 아직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가기 전까지의 종목들을 뭘 담을 건가. 제일 만만한 쪽이 소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다 그렇게 머리 아파가면서 실적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제약주들은 머리 아프게 실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돈방석에 앉을 걸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방석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뭐 400억 달러 벌게 생겼다 그러죠. 그 부스트샷 때문에 뭐 저쪽이 돈을 버는 거지, 지금 걔네 제약사들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 계산을 또 해야 될 때 애들이 IT 섹터들인데 실적은 좋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IT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손절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깔끔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반면에 엔터주들은 하도 안 좋은 얘기를 쏟아대니까 뭐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이제 4,000명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비주들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들 쳐다도 안 보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뿐만 아니라 백화점, 여행 관련주 쳐다도 안 보죠. 불안하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비주 관련주들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주들, 엔터주들, 소비주들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서희건대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화수는 추석 연휴로 휴장이었고요. 9월 23일 편입된 초록뱀 미디어 매수가는 2,600원이었는데요. 수익률은 3.1%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편입된 SM라이프 디자인 매수가는 3,150원이었는데요. 수익률은 0.3%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69.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자, SM그룹의 그 제작사에서 뭐 드라마 제작도 하지만 일단 영화 제작, 여기에 이제 SM그룹이 매니지먼트 사업 위주로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위주로 10년 전에서는 계속 그 위주로 했었는데 한 5년 전서부터 해서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이 컨텐츠 사업이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많은 전 세계에서도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컨텐츠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가지고 처음에서는 이제 전체 제작비를 다 투입한 게 아니고 일부 참여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던 거죠. 그래서 뭐 사랑의 불시착이 대박이 나고 그다음에 뭐였죠? 그다음에 킹덤이 대박이 나고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만 다 투입을 했더니 자금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전에서의 이제 그 컨텐츠들은 자금을 이만큼 뭐 400억, 뭐 500억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 갖고 대박을 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 오징어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 40억 좀 넘는 그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에서 먹힌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넷플릭스 회장이 대표이사가 뭐 트위터에다가 뭐 그런 이제 칭찬들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이게 전 세계에 이미 다 퍼져 있는 내용이고요. 유튜브에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벌써 싹 퍼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미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해서 우수성을 이미 벌써 입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올 거고요. 이제 경쟁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 SM라이프도 그와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상당히 매매하기 만만하고 수익 내기 쉽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오히려 엔터주 쪽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만한 종목, 그다음에 이와 안전한 종목이 없다 그랬죠. 10월 달에서부터 해서 11월 사이에서 이제 그 상장 폐지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장 폐지 안 되는 애들 여러분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근데 제약주들은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원래 많아요. 원래 꿈을 먹고 움직이는 애들인데 벌써 꿈을 3년, 4년 먹었으면 이제 꿈을 펼쳐야 되는데 4, 5년 동안 이제 실적 발표 못하고 계속 적자돼 있으면 상장 폐지 시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꿈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제약주들은 그랬던 애들이지만 그래도 4년, 5년 적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그와 반면에 KT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날개에다가 이제 호랑이가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다니는 거의 그런 형상에 있기 때문에 망할 일도 없고 지금부터 묻어놓으면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후성 이거 다 2차 저지 관련주들 제가 작년 1월달, 1월달, 2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바닥에서 맨날 얘기했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500%, 600%, 700%, 800%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언급 자체를 잘 안 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 물릴 거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가면 그냥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700%, 1000%, 2000% 올라가기 뭐 냅두는 사람들은 냅두면 되지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 종목이 20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고점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엔터주라든지 소비주들, 그러니까 영화 관련주들도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영화 콘텐츠,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여전히 좀 떠 있기는 하지만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그 뭐죠? 그 소비주 쪽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그 카지노라든지 여행하고 항공주들
이쪽 애들은 여전히 좀 강하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할 수 있을 좀 예상이 좀 되는데, 어쨌든 오늘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도 그와 관련된 SM 라이프 가격 전략 좀 이따가 뭐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 지난주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한 2, 3주 내에서 추석 전에서도 계속 가끔씩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면 만만한 종목입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SM 라이프인데 뭐 간단히 보고 바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일단 수익이 조금 낮죠. 60원 기준으로는 0.3% 수익이고 지금은 한 1% 정도가 수익일 건데, 그래요. 일단 보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일단 매수 가격은 전날에는 3,15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려면 이게 좀 빠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 오늘 보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넷플릭스에서 많은 이제 제작물들이 나오는데요. 넷플릭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들어왔다 뿐이지, 디즈니 플러스도 똑같은 경쟁과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제작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관련된 그런 이제 OTT 관련주들이 있죠. 우리나라 이 OTT 방송을 하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키스트, 초록뱀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키스트, 초록뱀, 미디어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제작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써 20년 넘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TV를 틀면 봤었던 그 모든 제작물들이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뭐 키스트, 뭐 IHQ, 그리고 또 뭐죠, 사마 네트워크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가 있는가 궁금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가면 아, 이 드라마가 여기서 만들어졌네 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가들의 흐름들이요, 역사상 거의 뭐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뭐 K 컨텐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오고, 저 같으면은 이 회사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어차피 이 대박을 치게 되면은 저 같으면은 회사 싼 것들 찾아가지고 저 같으면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금이 크게 되면 인수합병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을 정도로 이 K 컨텐츠가 전 세계에 너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가 뭐 인수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어쨌든 그 돈을 지금 잘 벌어다 주고 있는 K 컨텐츠의 그 우수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쯤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6만 원쯤 가야 되는데 지금 초록뱀 미디어도 2,600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역사상 거의 최저점이에요. 초록뱀 미디어뿐만 아니라 IHQ 같은 경우도 역사상 뭐 완전 저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완전 저점에 있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면 벌써 우리나라의 K 콘텐츠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이미 벌써 세계 사람들이 맞들렸어요, 지금. 맞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들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그 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행이 하나가 막 생기는데 그 딱지치기 하는 막 그런 거 이제 찍고만 올리고만 하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재미 삼아서 이제 짧게 조금씩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지치기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게 신기한 놀이로 지금 이게 이제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찍어가지고 이제 잠깐 올리는 그런 이제 문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외에서도 지금 한국 컨텐츠들이 계속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이게 우수성을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볼 때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바닥에 있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해가지고 단타치기도 좋고, 단타치다가 물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만약에 사다가 물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이것도 오늘 계속 3,150원에 공략을 하세요. 이것도 3,150원을 공략을 하시고 쫓아가지는 말고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하다가 만약에 물리게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K 콘텐츠가 앞으로 계속 커지면 커졌지 아직 중국 인구가 1위이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 인구랑 인도 인구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향후 5년 안에서는 인도 인구가 더 많아진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에다가 수출을 하든
중동에다 수출을 하든 동남아에 수출을 하든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먹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거를 갖다 파는데 지금 이 주가들이 여기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다가 대충 물려버리게 되면 냅둬버리게 되면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한 기업이 삼성전자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엔터주들이 제일 안전해 보입니다. 미래적으로도 볼 때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K 컨텐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해외 반응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제작사들 에 대한 그 평가들을 보게 되면 아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이 여기 있지는 않겠구나. 이게 이제 공짜로 얘네들이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오히려 지금 뭐 제약주들이 기대감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면 돈방석에 앉을 뻔했는데 그렇죠? 못 만들어가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K 컨텐츠는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제약주보다는 이쪽의 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욱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계속 요즘에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강한 쪽은 이미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버린 여행 관련주들이 더 세고 좋습니다.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들이 더 좋긴 했는데 너무 떠 있어서 조정받을 때 그쪽은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니 무슨 뭐 시장이 그 조금 흔들리면은 좀 조정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최근에 빠지지도 않고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들 3,000명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 관련주들 지금 하나도 안 흔들려요 지금. 오히려 이제 3,000명 넘어갔으니까 오늘 한 10% 빠지면 오늘 표적 종목으로 줄라고 오늘 여행 관련주하고 항공주를 째려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는 가격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방법 없습니다. 소비주 쪽에서 그래도 꼴등으로 움직이지만 제일 안전한 엔터주 쪽, 요쪽 애들을 저점 매수 순환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오늘의 표적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K 콘텐츠 소비주들 강조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은 표적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 소비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그대로 3,150원 잡아주셨습니다. 내려오면 저점 매수를 하시고요. 또 올라오면 파는 매매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물려도 또 괜찮은 종목이다. 뭐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자,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CJ요. CJ 예, 94,000원에요. 10%인데요. 94,000원에 비중은 10%시고 네, 네네. 자, CJ는 이제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CJ 제일제당, CJ CGV, CJ ENM, 그다음에 CJ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뭐 오늘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뭐 폭등하거나 급등하는 게 안 나와서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마무리를 하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박스권이에요, 일단은. 네. 이게 그리고 지수가 좀 움직여야 이게 또 시가총액은 거의 3조 가까이가 되니까 지수가 3,200으로 붙으면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네. 지수는 그냥 가만히 있죠. 네. 뭐 크게 뭐 폭락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 지수가 빠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그냥 갖고 있어도 무난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나중에서 이제 지수가 3,200을 돌파하게 됐을 때에서 안 움직이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문제 있을 건 없을 것 같은데 3,200을 돌파를 했는데 그래도 안 올라가면은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네.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4,297원에 네. 7.38%요. 7.38%. 네네. 일단은 비중을 일단 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냥 상담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IT 섹터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안 움직이는 네. 이유는 그냥 개인 네. 투자자들이 IT가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동네방네 다 압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IT를 손절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추가 매수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LG 디스플레이 전망에 대해서 나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계속 네네네. OLED들은 좋아질 거고 앞으로의 더 확장이 될 거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라는 게 꼭 기대감이 좋다고 해서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고 해서 가는 거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만 사야 되는데 네. 계속 사요 지금. 보면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쉬지 않고 계속 사고 기가 외국인들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어디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던지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갈 거라고 봐요. 결국은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약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세요. 아무리 이게 안 가도 1년 동안 안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포기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1년 동안 그냥 묻어버리겠다 하면은 이거는 승리해요. 근데 지금 당장 빨리빨리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 벌어야 해서 빨리 돈 내, 뭐 카드값도 내야 되고 뭐 아니, 다음에 뭐 그렇지는 생활비도 써야 않아요. 되고 이런 사람들은 네네. 급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승부를 보게 되면 3만 원까지 보면서 가져가는 데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IT 섹터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그러면, 거면 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구입한 매수한 것보다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 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매수 지금 19,000원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되는데 네. 2달 지나도 19,000원이고 석 달 지나면 17,000원 가고 6개월 지나면 15,000원 가고 1년 돼도 네. 14,000원에서 놀아도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빠져도 나는 계속 사겠다. 이런 마인드면 14,000원까지 떨어 나는 사도 되겠다 한다 그러면 3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지금 사갖고 지금 여기서도 40% 50% 깨질 생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얘가 진짜로 17,000원, 15,000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 때에서는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추가 알겠습니다. 매수를 무조건 계속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답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떨어질 때마다 14,000원까지 떨어진다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면서 1년 동안 모아가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3만 원에서는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왔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죠?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뭐 3만 원 왔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고 뭐 29,000원 와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뭐 3만 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조정 과정에 있고 개인들이 워낙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안 움직인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회사가 나쁘거나 주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함을 이겨내야지만 되는 종목 섹터의 그 모양이고 그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못 버텨요. 안 움직여 갖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키네마스터요. 매수가 26,900원. 키네마스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5%예요. 35%시고 매수 가격은 26,900원. 26,900원. 예, 예. 자, 이제 앞전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쫙 예. 빠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적은 괜찮았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적이 예, 예. 막 몇백억 이렇게 막 단기 수익이 난 게 아니고 뭐 1억 뭐 이렇게 뭐 1억 예, 예. 그다음에 뭐 2억 5천 뭐 25억 뭐 이렇게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돈을 번 건 아니고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하면 지금 적자 전환이 또 됐네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가 돈을 까먹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 일단 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박스권으로 보면 3만 원이 저항이고 강력한 저항이고 2만 예. 6천 원대 물리신 거니까 반등 나올 때 잘 터셔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는지 아니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서 나왔는지는 그거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주고 다시 잠수를 타면 오랜 시간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잠수를 타면서 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뭐 던지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원 근처로 올라올 때 그래서 2만 6천 원서부터 3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예. 비중은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그냥. 예예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H 신소재를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 한 7, 8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은 8,700원 사셨고, 일단 8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 다시 질문을 주세요. 거기서 손절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버텼다가 수익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유입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 반등 나올 때 8천 원 쪽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콜마 B&H. 자, 매수 가격은 37,000원에 비중은 10%.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치는 모양은 안 나왔어요. 더 추가 하락은 볼 수는 있지만 뭐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 반등 나오면 한 4만 원 정도 근처에서 반등 나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단기적인 관점에 매매적인 관점은 될 것 같고요. 이게 장이 지금 버티니까 그렇지 만약에 장이 무너지거나 하락장 속으로 만약에 빠져드는 속이었다면 이게 싸 보이지만 여기서 잘못 물려가지고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이렇게도 떨어질 수도 있었던 종목인데 장이 괜찮아서 장이 뭐 급락이 없잖아요 지금. 급락이 없으니까 얘도 반등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5,350원에 10%요. 95,35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네. 한 사신 지한 3, 4개월 됐네. 3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좀 많이 물려있다가 오늘 좀 며칠째 계속 반등이 있어서 이거를 언제쯤 팔아야 될지 아니면 잘라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웠잖아요. 자, 이게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작년도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작년도서부터 해서 넷플릭스가 막 투자를 들어오더니 막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이 킹덤으로 비롯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한 제작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금 유럽과 미국의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OTT 시장에 있는 컨텐츠들이 미국 서양 문물의 컨텐츠들이 1위부터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컨텐츠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먹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은 한 400억짜리를 투자를 해야 그래야 뭐 한 500억 수익 나오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40억 투자하고 뭐 지금 500억 수익 나오고 뭐 이래 버리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알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원래 이게 컨텐츠 쪽에 거의 뭐 대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상장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원래 좋아요. 원래 좋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제가 볼 때는 10만 원 갈 것 같거든요.
갖고 제가 가세요. 보기에는 이게 9만 원을 돌파해야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갔는데 며칠 더 기다리면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 1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9만 원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10만 원 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9만 원 갈지 네. 불안해하셨잖아요. 그럼 네, 제가 한번 반대로 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네. 지금 거의 9만 원 왔거든요. 네, 만약에 떨어질 게 불안하면 지금 다 팔아버리세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 그럼 팔아봐요 한번. 팔 수 있겠어요? 팔면 날아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파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팔 거잖아요. 안 팔죠. 근데 반을 그쵸? 잘라 팔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뭐라고요? 반을 잘라 팔까. 반을 잘라서? 예, 진짜 예. 파실 수 있어요? 한번 팔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아, 못 팔걸요? 네, 지금 K 너무 콘텐츠 기다릴 관련주들 시간이 지금 오래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뿐만 아니라 애플 TV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해외 그룹들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제작일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서가 전 세계에 먹힌다는 거 보고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J 그룹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잖아요. 컨텐츠 제작한 대기업들은 이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돈방석을 앉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컨텐츠 시장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안 버릴 것 우리나라 대기업도 안 버려요.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지금 피 터지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그룹과 국내 그룹이 지금 피 터지게 아마 싸울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그렇죠? 네. 팔지 말고 일단 10만 원까지 보시고 일단 9만 원 5천 원 오면 9만 5천 원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파나진. 파나진.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5,5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만 비중이 50% 실려 있어요. 아 비중은 좀 많으시네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네. 제약 섹터하면서 의료 장비 섹터 뭐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 실적을 제가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괜찮네요. 실적은 컨센서스도 뭐 괜찮게 나왔었고 뭐 기업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예. 없는데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섹터 내에서 그 종목들이 다 강해야 되는데 예. 얘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쪽에 관련된 유전자 치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 관련주들 얘 말고 다른 애들이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걔네들이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얘도 같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만 봐서는 일단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물량을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사 들어와서 5,000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5,500원까지는 보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세요. 장기로 보지 말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장기로 보려면 감사 시즌이 끝나고 보세요. 올해 11월 이제 감사 시즌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12월과 1월 달서부터는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10월 셋째 주부터 해서 이제 감사 시즌을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게 되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제약주들은 상장 폐지되는 애들이 몇 애들이 나올 겁니다. 아, 예. 그러면 그 공포감 때문에 다른 제약주들도 다 미끄러지거나 걔네들이 상장 폐지 당하면 야 이거 제약 섹터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거품 아닌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것들 언제든지 갖고 있다가 내 것도 지금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때문에 죄다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얘는 잘못이 없어요. 얘는 실적도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근데 업황들이 제약주들이 밀려버리는 흐름이 올 11월 달에 나오게 되면 얘는 잘못이 없는데 얘도 같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나올 수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살 때 이거는 좀 누구 많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상을 보고 장기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약주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상한가 갈 때. 그렇죠? 그리고 폭등장에서는 가요 무조건. 근데 지금 분위기가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계속 빠져요. 거기다 실적 시즌 코앞에 있는데 지금 4년 연속 적자 나 있는 제약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중에서 적자를 감당을 못하고 이제 슬슬 없어지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10,000원 갈 수 있겠지만 중간에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시즌까지는 아니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도 5,000원까지의 반등은 일단은 보이니까 일단 5,000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 여기까지 하고 중간 시장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15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좀 더 오르고 있습니다. 4.65% 상승하면서 3,26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빨간불 잘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운주들, 통신주, 건설, 중소형주, 2차전지 관련주, 엔터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개인의 수급이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수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0.37% 상승하면서 3,13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4% 하락한 1,03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애들을 붙잡고 지수는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3,200 돌파 안착이 되면 그때는 약간 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딱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데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엔터주라 그랬죠? 그리고 좋은 쪽은 소비주 쪽에 항공주, 여행주라 그랬고 그래서 소비주 섹터 내에서만 놀면 지금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차라리 여행주에 물리거나 항공주에 물리면 이 고점에 떠 있어갖고 손실 많이 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5% 10% 먹기가 오히려 여행주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관광 개발이 됐든 노랑풍성이 됐든 이쪽 관련주들로 들어가다가 물리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버리는데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던집니다. 던지고 봤더니 종목이 안 빠져. 왜 안 빠져? 위드 코로나로 간답니다.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푸는 거거든요.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번 맞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맞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뭘 이렇게 시행을 하면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알아서 준비해서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서 팔을 걷으면 일일로 서가지고 그 다음 준비를 뭐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척척척척 한다라 그러죠. 그리고 알아서 지어라고 알아서 다 준비하고.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해외에서는 안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게 접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척척척 문화가 발달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누가 준비하지 않아도 알아서 뒤에서는 이미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접종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 2, 3주 지나게 되면 2차 접종 완료율도 제가 볼 때는 60%는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 70%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한 60%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접종자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라든지 접종 70% 넘어가는 나라들은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5천만 명 되는데 이 정도 접종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백화점 관련주,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더욱더 좀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좀 얘기했었던 SM라이프 디자인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주가 한번 봐보세요. 자, 벌써 5% 움직이고 있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저항 라인을 지금 부딪히는 거니까 수익이 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팔아 이게 더 올라갑니다. 파세요. 절반 정도는 팔아줘야 그래야 얘가 상한가를 가죠. 여러분들이 안 팔고 지금 꾹 들고 있거나 들어오잖아요. 내일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사고 있다 지금. 내일 5%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를 상한가를 보내고 싶다. 절반을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반을 팔면 누가 사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걔네들을 물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절반만 팔아주면 이거는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쫓아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일 5% 빠질 거니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5% 수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어도 지난주 매수 가격 들어왔죠. 3,150원 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만하다 그랬잖아요. 3,150원 이하에서 사 들어오게 되면 그 지난주에서 금요일 날 샀다가 물렸던 사람들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오죠. 그 바로바로 수익 나올 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뭐 하면 돼요? 다시 사면 되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올라오면 다시 팔면 되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올라오면 다시 팔면 되고. 그래서 얘도 바닥에 있고 그래갖고 요거 일단은 3,700원을 돌파 가능성도 지금 뭐 버킷 스튜디오부터 해가지고 뭐 쇼박스 지금 날아가는 거 보면 한번 거래 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K 컨텐츠 관련주들 또 순환하니까 오히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상한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뻔하죠. 뭐 키스트 초록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초록색 넥타이를 계속 자주 메고 올 건데 이게 작년에서도 초록뱀 미디어가 상한가 갔을 때서부터 이제 메고 온 거거든요. 이제 다시 엔터주들이 갈 시즌이 됐기 때문에 자주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엔터주 쪽에 이제 순환매들이 이제 될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10월 달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10월 말서부터 11월 달 사이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할 거라 그랬고 그거 관련된 콘텐츠 관련주들, 소비주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죠? 그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면 그래서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엔터주들 많이 밀었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서도 3월 달인가 5월 달에 한번 잠깐 밀었다가 이게 연말에서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추석 전에서도 10월 달, 11월 달쯤 되면은 이쪽 소비주들이 움직일 거니까 잘 보라. 계속 얘기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는 뭐다?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등으로는 여행주들하고 항공주들이 1등입니다. 얘들이 1등주지만 2등, 3등, 4등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순환하다 보면 엔터주들도 워낙 바닥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10월 달, 11월 달 계속 그 이슈는 살아 있고 거기다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컨텐츠 투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관련주들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했었던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래도 움직임들이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후성 얘기한다고 삐질 필요 없어요. 후성 계속 갈 거예요. 이미 벌써 세력들이 다 매집해놓고 좋은 얘기를 뿌리잖아요. 조만간에 25,000원 가겠죠. 그래서 후성처럼 갈 때까지 저는 엔터주들을 계속 얘기할 생각이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서부터 해서 이제 신의 한 수가 방송에 이제 편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3시 25분부터 서울경제TV를 틀게 되면 이제 제가 신의 한 수로 오늘 시장 정리를 얘기를 하면서 종목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 정리 이런 부분을 얘기할 건데 이미 지난주에서도 신의 한 수에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엔터주 잘 보라고 얘기했어요. 소비주, 엔터주가 아니고 소비주 잘 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소비주 잘 보라 얘기했는데 소비주 흐름들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정리를 하는 방송을 이제 그동안에서는 이제 유튜브용에서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완성을 시켜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서울경제TV에 본격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요. 금요일 날에서 이제 소통 방송을 위주로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 없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위원님께서 나오는 신의 한 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